2024년 6월 14일 금요일 오후 7시 4분입니다.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반드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총재님께서 될 것이다 라고 굳게 믿는 저로서는 지금 현재 그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그 일을 이렇게 기록으로 좀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저게 이제 저 아파트인데 629세대가 있어요. 그 요거 이제 1동하고 2동 요 옆에는 이런 분수대가 있습니다. 벽천이라 해놨는데 하여튼 간에 이제 뭐 물이 이렇게 분수대처럼 뿜어져 나오는 곳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가지고 지금 아직 가동을 안 하고 있어요. 내가 그 좀 궁금해서 전화를 해봤더만은 여기 관리 사무실에 7월 달부터는 할 거다 그러더라고요. 하게 되면은 여기서 유튜브 찍으면은 또 아마 경관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뭐 정말 그 뭐 굉장합니다. 그 커뮤니티도 엄청 그 진화가 많이 되어 있고, 커뮤니티 안에 보면은 안에 그 실내 골프장이라든지 뭐 실내 수영장도 아주 멋집니다. 그 부산의 레이 카운티 같은 데 보면은 실내 수영장이 막 그 엄청나게 좋습니다. 거기 한 5,000세대 가까이 되죠. 사직구장 앞에. 그리고 군데군데 이런 뭐 분수대 같은 거 석가산이라 그러나 이런 데도 참 잘 돼 있어요. 옛날하고는 굉장히 이제 틀려집니다. 다릅니다. 그 헬스장은 뭐 아주 기본이고, 헬스장, 사우나실, 실내 골프장, 실내 풀장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게 이제 그 자가용 비행기가 이렇게 거실 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가용이 이제 축소가 된다 이 말이지. 예. 축소했다가 확대했다가 우리 하여튼 뭐 꿈 같은 세상이 이제 곧 아마 몇십 년 내로 아마 일어날 것 같아요. 오늘이 6월 14일이니까 그 6월 9일 날 그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 날 오전 11시 10분쯤 돼 가지고 제가 여기는 김해고, 경남 김해고, 이제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도 이제 제 집이 있으니까 거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그 서구 동대신동 그 지하철역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그 뭐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놓도록 그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허경영, 내가 항상 뭐 허경영이 옷을 입고 다니고 모자도 이렇게 허경영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이거 뉴스 뭐 엘리베이터 그 옆에 벽면 옆에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 보니까 허경영 10년간 그 대통령 출마 못한다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제 10년간 아까 보니까 뭐 구속됐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불구속이죠. 그러니까 집행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고. 그런데 거기는 뭐 허위사실 유포라고 했는데 그거는 전부 다 그 판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거 사형을 시켜야 될 그런 판사, 검사 그 안에 그 관련된 사람들은 전부 다 사형을 시켜도 100번이 아니고 1000번, 10,000번, 100만 번을 시켜도 타당한 그런 판결, 판사, 검사, 변호사는 아니지. 판사, 검사 거기 관련된 기소한 사람은 사형을 100만 번 시켜도 된다고. 그것은 내가 뭐 다음에 언급할 거고. 하여튼 그 10년간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이거지. 그래서 올해가 2024년이니까 거기서 10을 더하면은 2034년 판결이 4월 25일이더라고. 그래서 2034년 4월 25일까지 이제 일체 그 피선거권이 박탈됐으니까 뭐 출마를 못하게 된다 이 말이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뭐 기타 선거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나갈 수가 없다 이제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2022년에 이제 3구 대선이 있었으니까 그로부터 5년 뒤는 이제 지금으로부터는 3년 뒤잖아. 2년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2년 했으니까 3년 남았다고. 그러면은 2027년에 선거가 있다고. 초에 3월 달에 그때도 못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2027년에서 5를 더하면은 2032년 선거도 못 나간다고. 그럼 이제 세 번째 되는 해에 2037년 지금으로부터 13년 뒤에 있는 선거는 나갈 수가 있다. 이제 이거다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13년을 더 해보라고. 그러면 내 나이가 원래 69세인데 13 더하면은 내 나이 82세 때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저보다 나이가 한 6살 많잖아요. 그러면은 88세에 이제 대통령 출마를 할 수 있다. 이제 이거거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보면 아이고 이거 끝났다, 허경영 끝났다, 뭐 이렇게도 생각 안 되겠어요. 끝나긴 뭘 끝나 임마. 자, 나는 뭐 구독자에 대해서 뭐 연연하자. 구독자 한 사람이 돼도 좋고 10사람이 돼도 좋고 뭐 100만 사람이 돼도 좋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그 신경을 안 써요. 아니, 구독자 보면은 말이지 뭐 200만 명, 300만 명, 뭐 200만 명, 300만 명은 좀 드물지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럼 한 200만 명이 되는 게 매불쇼고 말이지. 이봉규가 한 80만 명 이럴 되는데, 그럼 뭐 흑살이 쭉지들 100만 명 아니라 1000만 명 아니라 수십억 명이 있어도 많아. 벌거지 같은 놈들 수십억 명 있으면은 뭐 하느냐고. 인간 같은 놈 한 사람이 보는 게 낫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구독자는 별 신경 안 쓰고, 내 말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듣기 싫은 사람은 보지 마십시오. 딴 데 가서. 이게 내가 늘 이게 지갑 속에 이걸 들고 다녀요. 내 이 지갑이거든. 지갑 속에 이렇게 보면은 이 동백전 이제 교통카드예요. 요걸 이제 한 달에 이제 내가 보통 교통비가 한 9만 원 정도 돼요. 버스 타고 경전철 타고 막 이러는 거. 지하철은 내가 공짜니까. 그러니까 버스를 하루에 꼭 2번 타잖아요. 버스, 경전철 뭐 이렇게 타면은 한 9만 원 되는데, 9만 원 쓰면은 4만 5천 원은 꼭 환불 받습니다. 그 카드가 교통카드예요. 부산은행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거 카드고, 카드 번호 넣어서 빨리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카드가 있으면은 그린코어 문 들어갈 때 자동으로 열리는 카드고. 그 옆에 뭐가 있느냐 이러면은
이거는 내 주민등록증이고, 요걸 내가 가지고 다닌다고. 요걸. 그 다음에 내가 또 뭐를 가지고 있느냐면, 내가 오늘 지갑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제 이를 보면은 공무원 연금 수급증이 있다고. 공무원 연금 받는다는 거 확인증. 요걸 이제 제출하면은 그 각종 그 호텔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거기 관련된 그런 그 호텔 같은 데가 있어요. 숙박업소. 그런데 좀 할인권이 되고 그래요. 한번 써보지도 못했다고. 허경영 총재는 대통령 되면 이제 좀 많이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공무원 했다는 것을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연금을, 이게 있잖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이름 김성기. 연금 뭐 정서 번호도 있고 그랬네. 생년월일도 있고 1956년 1월 21일. 그 다음에 또 이름 뭐가 있느냐면은 국가혁명당 내가 당정이라고. 이게 내가 김성기 있잖아. 56년 1월 21일 국가혁명당원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요 뒤에 보면 국가혁명당 이렇게 있잖아. 강한 대한민국 더 위대하게. 국가혁명당은 약속을 지킵니다. 요거 내가 국가혁명당 당원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전에 그 이승건 위원장님 살아 계실 때에 발급했거든요. 잘 가지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내가 이제 2020년 4.15 총선 때 21대 국회의원에 이제 부산 서구 동구 당협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그 당시 예비후보가 아니고 예비후보 때 쓴 명함인데, 그 당시는 이제 후보로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그때 썼던 이제 그 명함인데 기념으로 하나 들고 다닙니다. 열어보면은 이제 공약을 알 수 있죠. 국민배당금 이제 20세 이상인데 그 당시에는 18세로 또 줄였어요. 65세 이상 70만 원 추가 지급. 결혼하면 3억, 이제 출산 시 5천만 원 지급. 5억까지 가계 부채 탕감인데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18세 이상 1인당 1억 원 주는 걸로 바뀌었죠. 수능시험 폐지, 한 과목 시험으로 대학 입학, 징병제 폐지, 모병제 실시, 6.25 및 월남 참전 용사 5억 일시 지급 및 월 300억 지급. 아주 주요 정책만 이렇게 뽑아놓은 건데 정말 이렇게 이제 조만간에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늘 또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이걸 내가 늘 또 지갑 속에 들고 다닙니다. 내가 오늘 지갑을 공개했다. 자, 잠깐만요. 아이고, 그딴 게 아니고 지갑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갑에 늘 이거 들고 다녀요. 어떤 뭐냐, 다시 보세요. 하루에 3번 허경영을 외치면 행운이 옵니다. 나는 하루에 3번이 아니지, 하루에 뭐 3,000번 3만 번도 외웁니다. 허경영 앉아나 서나 자나 깨나 허경영, 밥 먹을 때도 허경영, 뭐 밥을 씹으면서도 허경영. 오늘 그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오늘 6월 14일 날 하늘궁 방문하신 우리 이제 지지자 분들 앞에 간단하게 그 강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밥은 꼭꼭 씹어 먹어라. 침을 섞어야 된다. 그리고 국은 맨 나중에 먹어야 된다. 국물 이제 밥을 다 씻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국물을 조금 이렇게 맛을 봐야 된다. 국하고 밥하고 말아서 먹으면은 그거는 죽음이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냐니까 침 속에는 중요한 그런 그 효소가 있는데 그거하고 음식하고 이제 이렇게 섞어져야만이 그 피가 되고 살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피와 살이 반대말 되는 것이 뭐냐고, 사람 죽이는 것이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밥을 꼭꼭 씹어 먹어라. 원래 이제 그 전에 그 허경영 신인님께서 초창기에 강의하실 때에 사람은 위가 2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몸 속에 있는 위가 제1의 위고, 그 입 속에, 입 속에서 이 고기를, 음식물을 씹는 것이 제2의 위다. 이렇게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밥을 꼭꼭 오래 잘 씹는 습관을 합니다. 내가 그 식사할 때 보면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가면은 내가 항상 제일 늦습니다. 우리 직원들 밥 먹고 다 가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내가 나오거든요. 그만큼 밥을 좀 오래 씹습니다. 그것은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그 강의를 아마 들은 지가 한 10년 되잖아요. 되다 보니까 그 강의를 기억이 나서 밥을 꼭꼭 이제 씹고 침하고 섞어서 먹어라. 국은 말아 먹지 마라. 막 이런 걸 좀 잘 들어서 지금 그렇게 헤어나오고 있습니다. 딴 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허경영을 3번 외치면 행운이 옵니다. 나는 3번이 아니고, 뭐, 늘 허경영이지. 좀 어떤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 때가 있는데, 그걸 들 때도 허경영 한번 외치고 마음속으로 듭니다. 그러면 좀 가볍게 느껴지는 것 같고, 또 뭐 아플 때나 안 아플 때나 뭐 늘 허경영을 많이 외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보라 말이야. 2025년 아시아 통일로 돼 있잖아. 그리고 이제 2026년 한반도 통일, 요거는 좀 잘못된 것 같더라고. 왜냐하니까 2030년 세계 통일할 때 한반도 통일을 한다고 그런 말씀하셨거든. 근데 이거는 그 하늘궁에서 판매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아마 2026년 한반도 통일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볼 때에 2030년 세계 통일, 중요한 것은 2025년 아시아 통일, 요거를 좀 내가 늘 가지고 다녀요, 지갑 속에. 그러면은 뭐냐 말이야. 늘 이거 내 지갑이 이렇습니다. 내가 공개를 하는데 는 2025년에 아시아 통일하는데 대통령이 안 되고 어떻게 아시아 통일하느냐고. 그런데 뭐야, 피선거권이 박탈됐잖아. 그러니까 2037년 돼야 선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맞잖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내가 찍으면서도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어제 아래 하면서도 내가 며칠 동안 못했는데 도스토옙스키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까 말까라는데 유튜브를 매일 자주 찍잖아요. 찍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 소식을 듣고 6월 9일날 허경영 우리 총재님께서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되면 앞으로 13년 뒤에 이제 선거를 할 수 있다. 88세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도스토옙스키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 사람 사형 언도를 받고 바로 사형 집행 5분 전에 풀려났다고. 죽다 살았다 이 말이지. 사형을 집행하기 5분 전에 황제가 사면시켰다고. 러시아 황제가. 그러니까 극적으로 살은 거라. 죽다가 살아났다 이 말이야.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내가 못했는데 오늘 이제 하늘궁에서 허경영 신인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아차 싶더라고. 내가 어제 아래 말할 때 할 걸. 실제예요, 실제. 내가 왜 이렇게 허경영 모자를 쓰고 다니고 허경영 티셔츠를 입고 다니고 또 이것을 확신하느냐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하렵니다. 진짜 많이 했잖아요. 듣는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 번, 두 번이다. 그런 말도 있는데, 진짜 너무 많이 했다고. 너무 많이 했고. 나는 뭐 주위에 사람의 신경을 안 씁니다. 지금 현재 요즘 그게, 6월 9일 날 이제 그 발표 나기 전에는 6월 초지, 6월 초에 그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 MBC에서 이제 PD 수첩에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이제 그 좀 좋지 못하게 성추행이라든지 기타 뭐 어떻게 그 하늘궁이 운영되느냐에 대해서 MBC에서 한번 이렇게 나왔는데, 금년이지. 그러니까 금년 6월 초에, 지금 6월 14일이니까 한 보름 전에 그게 나왔어요. 그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6월 초에 MBC PD 수첩에서 나왔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면은 그 MBC PD 수첩 허경영 뭐 왕국은 어떻게 뭐 이렇게 되었는가, 여기에 이제 계획한 그 PD 제작자들,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그 의식 수준이 종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 사람들이. 그 수준이 좀 아주 내가 좀 나쁘게 아주 무시하게 이야기를 했지. 그러니까 뭐 머리 수준이 개미와 같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영적 수준이 그래. 영적 수준이. 물론 뭐 학력으로는 뭐 그 정도 MBC라든지 MBC 그 제작 프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뭐 학력은 전부 다 대학교는 안 나왔겠느냐고. 그 우리나라에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잖아. 그 우리나라 대통령도 뭐 서울대학교, 법대. 윤창중 씨는 고려대.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님이 윤기중 씨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윤창중 씨하고 같은 학년이야. 그러니까 윤창중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님하고 같은 학년이라고. 그 밑에가 이제 그 이름 짓는 거 알잖아요. 세 번째 윤기중,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가 이제 윤기중이단 말이야. 중자고 윤창중. 그러니까 끝에 세 번째 성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중자로 다 된다고. 그러면 그 같은 학년이라고. 그럼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석자가 들어가요. 석자가 들어가면은 그 같은 학년이 된다고. 그래서 윤창중 씨 아들 둘이가 있는데 그게 석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윤창중 씨 아들 빨이지. 그러니까 석자 밑에는 이제 그 여자가 들어간다 하더라고. 윤여정이라고 보면은 석자 학렬 밑에가 뭐 여자가 들어간다 그래. 근데 윤창중 씨가 고려대학교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뭐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도 공부도 했고, 하버드 대학에서도 공부를 했고, 뿐만 아니지 뭐. 그 한덕수도 국무총리도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고. 뭐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오죽이나 많느냐고. 뭐 조금 이렇게 좀 과대 포장해서 이야기하면은 하늘에 별만큼 많다고. 실제 그렇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거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말하면은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하늘에 별만큼 많다고. 그런데 그 중도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 우리나라에 뭐 서울대, 고대, 연대, 뭐 부산대, 뭐 경상대, 무슨 뭐 경북대, 뭐 서강대, 경희대, 뭐 엄청 그 학교가 많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 중에 중도를 아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 되느냐 말이야.
중도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삼남안상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치는 거라고. 그 불교에서는 그걸 견성이라 그래요. 그것을. 그 지구 속에 있는 지구 위에 존재하는 모든 걸 다 준다 하더라도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 깨치면은 은하 단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준다 하더라도 그는 티끌밖에 안 된다는 것은 확철대오하게 깨칠 수 있는 것이 중도를 아는 거라고. 그걸 아는 사람은 드물다고. 그러면은 허경영 총재님을 바로 알아본다는 것은 뭐냐? 그 중도를 아는 것은 그거는 기초라, 기초. 그 내가 강정산에 자기가 제2의 강정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름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고 그 사람 책도 많이 써내고 강정산이 무곡이면은 자기는 환극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밑에 많은 뭐 적지 않게 신도들이 그게 매여 있고 돈도 많이 갖다 바치고 그래. 그 사람이 중도를 알지. 왜냐하면은 서전서문에 보면은 건중건극과 정일집중과 건중건극을 강조하거든. 서전서문에 그 윤골집중이라고 해놨다고. 그게 다 같은 말이라고. 색적시공 건중건극 다 같은 말이라고. 요순우탕 문무주공지심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그게 그 사람 뭐 그런 걸 알지. 그건 기본이라고. 내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부산에 부산에 내원정사라고 있어요. 구덕산에 우리 집 뒷산이지. 거기서 안상수 시장이라고 있어요. 안상영이라고. 안상영 시장이 부산시장이 있었는데 이분도 성추행 참 부산시장 중에서 그 안상영 시장하고 오거돈 시장이 성추행으로 구속됐다고. 그런데 안상영 시장은 오거돈 시장은 나왔을 거야. 나왔는데 안상영 시장은 거기 이제 성추행으로 이제 뭐 프랑스 막 출장 가가지고 파리에서 뭐 통역하는 사람하고 어떤 게 무슨 성추행인가 있었는가 뭐.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 조사를 받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되다 보니까 그게 자범들이 있잖아. 뭐 자범들이 해봐야 다 그것도 다 부처님이지만은 이 세상에 부처님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마음을 그렇게 쓰다 보니까 그래 된 건지. 이 세상에 정말 마음을 바로 쓰는 사람은 참 드물거든. 허경영 총재님을 바로 알아보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근데 뭐 마음을 막 그렇게 쓰다 보니까 자범들이 되고 범죄꾼이 되고 그렇다고. 그래서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자범들은 뭐냐 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 현상을 중도를 잘 몰라. 사물의 실체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삐까 소리에 물이 들어가지고 실체를 잘 모른다고. 그리고 이기심이 많아. 범죄꾼들을 보면은 남이 어떻게 되든지 신경을 안 써요. 내만 잘 되면 된다 이거지. 여자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놔두고 딴 서방한테 이제 딴 남자하고 따로 붙어가 도망을 가. 거기 사람인가? 자기 이기심이 극하면 그래 된다고. 내가 얼마 전에 지금 SK에 최태원하고 노소영 노태우 대통령의 딸하고 지금 뭐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데 재심의 때 뭐냐니까 1억 3,800만 원인가? 1조 3,800억을 이제 최태원이가 노소영이한테 주라 이제 이런 얼마 전에 판결 나고 그랬잖아 지금. 내가 그거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한다고 지금. 뭐 어떻게 돼서 그렇게까지 파고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상대가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이혼을 시키면 되느냐고. 여자가 김희영인가 그랬는데 그 여자가 이혼을 하고 이혼을 뭐 시켰다는 말도 있고 그래. 1000벌 아니라 10,000벌 아니라 100만 번을 받아야지. 남의 그 가정을 깨뜨리고 내가 이제 여자하고 같이 살겠다, 이게 있을 수가 있나? 그렇게 마음을 쓰는 사람들 입에서 좋은 노래가 나오겠느냐고.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겠느냐고. 저 사람 노래 한번 더 듣고 싶다 이 생각이 들겠느냐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 이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 말 뭐 나 하다 보니까 말이 어떻게 어떻게 돼서 다시 이야기하다 보면은 뭐 원희 씨가 대체 무슨 말 하다가 말 끝에 그런 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저기 무슨 깜빵 이야기도 하다가 내가 그랬는데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말이 높더라고 모르겠네. 하여튼 뭐 학력 높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뭐 문재인이도 뭐 경희대학 나왔잖아.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이지. 이 사람이 중도를 아느냐고. 모르잖아. 중도를 알았다 하더라도 사이비 교주들이 많다고. 사이비 교주 중에서도 중도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종교의 총 결론을 알아야 허경영 신인임을 바로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MBC 그 보도한 사람이 그 PD 수첩 만든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뭐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지, 전부 다 영적으로는 개미와 같은 사람이들이라 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6월 9일 날 그리고 이제 10년간 이렇게 출마를 못한다. 그것을 이제 뭐 각 방송에서 조금씩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정치 평론가들은 그 언급을 많이 안 했는데 매불쇼에서 한번 언급을 했어요. 그 뒤에 그 최우기가 하고 나와가지고 6월 9일 날 되고 아마 이번 주에 며칠 전에 그 매불쇼 큽니다. 20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안상영 시장 이야기하다가 그랬구나. 그 안상영 부산시장이 그 성추행을 해가지고 그 깜빵에 갔잖아. 구속이 됐다고. 구속돼가지고 가니까 뭐 그 잡범들 속에 이제 시달린다고. 시달리게 되면은 그런 사람을 도팡을 줘야 되거든. 어쨌든지 간에 뭐 또 잡범들 속에서 치트키를 그러면은 거기서는 자기가 무슨 부산시장 할 때야 거기서야 뭐 부산시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 명예가 얼마나 있느냐고. 그런데 그 잡범들 속에 낑기가 앞으로면 거기서는 완전 샘피라고. 거기는
깜빵장이 있다고. 깜빵장. 모르겠어요. 독방에 있었는지 시달린 걸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시달린 것 같아.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추웠다 그러더라고. 그 깜빵이 최병렬이라고 그 한나라당 그 대표한 사람한테 같은 친구라고 그래가지고 친구야 너무 춥다 그런 말도 했고, 그리고 이제 잡범들 속에 이렇게 참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부산시장으로 있다가 이제 땅바닥에 떨어진 상태지. 그러니까 뭐 검사들 뭐 이런 데 조석 꾸미고 할 때 말이지 인간 취급을 안 하거든. 아주 모욕적인 그런 행위를 당한다고. 어제 그 향봉 스님 이야기할 때도 그렇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뭐 할 때는 아이고 스님 뭐 큰 스님 이러지만은, 근데 뭐 조사 꾸미고 이렇게 할 때는 임마 전마 뭐 이런 식이라고. 이게 그 안에서는 보안사, 옛날 보안사 요원들, 중앙정보부 요원들, 그 서울시경에 관련된 사람들, 종로경찰서 형사들 쫙 거기 조계종에 늘 포진돼 있다고. 그리고 조사 꾸미러 갈 때는 이 새끼 저 새끼야 그냥 임마 전마라고. 그러니 이제 모욕적인 대우를 받으니까 자살을 해서 죽었다고, 안상영 시장이. 그러니까 감방 가기를 싫어한단 말이야. 목매달아가지고 자살했지, 안상영 시장이. 근데 그 안상영 시장이 부산 서구 구둑산 그 뒤에 그 내원정사에 모시고 있다고. 거기서 사리암인가 그 죽고 난 다음에 화장해가지고 거기 모시는 데 있어요. 거기 있다고. 거기 있고, 거기 스님 이야기를 내가 설법을 뭐 바깥에서 쭉 들어보니까 이분이 견성을 한 것 같더라고. 이야기 우리가 들어보면 알잖아. 그래서 견성한 분은 이렇게 몇 사람 있어요. 스님들 중에서. 그 내원정사 스님께서 견성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견성은 종교인의 길, 구도인의 길로서는 아주 기본이라. 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인 거라고. 견성을 그래 했다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또 엄청난 노력을 해야, 아니 기독교를 벗어난단 말이야. 기독교, 불교를 벗어난다고. 기독교, 불교의 중용으로부터 벗어난단 말이야. 그것은 사랑의 힘이란 말이야. 사랑의 힘. 일체 중생을 전부 다 부처를 만들겠다 하는 자타일시 성불도 모든 중생을 정말 부처로 만들겠다는 이런 마음이 아주 강해야 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을 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맹인들이 얼마나 그 눈을 못 보니까 고통스럽겠느냐고. 그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맹인들의 맹인들로 하여금 이 눈을 뜨게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그 강력한 그 마음을 가지기만 해도 견성이 빨리 된다고. 하여튼 기독교와 불교를 그렇게 졸업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기독교, 불교, 강경산이 잡아 당기는 중용으로부터 벗어나야 제3의 초종교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그런 말씀이 귀에 들려요. 그 신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고. 지금 그 뭐 안티하는 사람들, 뭐 그 중에서는 내가 아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는데, 그 삼삼공약 시험 치보면은 몇 개 써내겠느냐고. 1번부터 33가지 공약을 한번 적어봐라. 안 보고. 그러면 그 몇 개를 내겠느냐고. 대가리에 찌뿔도 모르면서 뭐 나와가지고 뭐 성추행을 하니 안 하니 무슨 그 뭐 또 지금 얼마 전에 그 보니까 그 정모 교수 있지. 내 이름 밝히지는 참 그렇네. 내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 놈이야, 그 놈이.
그 나가지고 뭐 허경영 총재님 같은 분은 말이 이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몰라도 너무 모른단 말이야. 종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은 우리 같은 경우는 종교를 목숨 바쳐놓고 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초종교 허경영 신인을 확철대오로 우리는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중도도 모르는 사람이단 말이야. 중도. 마하반야 바람 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예. 색수상 행식이 오온이, 그걸 색수상 행식을 오온이란단 말이야. 그런 오온이 물질, 감각, 인식, 반응, 정보가 개, 공 모두가 다 공한 것을 이렇게 알고서 도일체의 고역을 했다. 이런 것을 몰라요. 자,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눈 뜨자마자 뭐 새벽 한 4시에 눈을 떴는데 보니까 박윤수 선생님이 유튜버가 뜨더라고. 그래서 그분은 정말 공부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신 분인데, 지금 EBS라고 있잖아. 그 비상방송 시스템, 교육방송 이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 우주연합군이 들어와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자 정부라고, 지금 미국 그 바이든 대통령 뭐 또 이런 합법적인 그 정부 뒤에서 그 정부를 조절하는 그런 그림자 정부, 요런 수장급들이 전부 다 정리가 됐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나머지 떨거지들이 지금 설치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그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이제 그 실상 그 소아성애자, 그러니까 어린애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죽이고 피를 빨아먹고 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사운드 오브 프리덤 이런 영화가 나왔거든. 그 영화를 정말 그 볼만하다고. 아직 나도 보지도 못했지만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준 거라고. 그런 것으로 하여금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원래 터질지도 몰라요. 그리고 전산망이 갑자기 중단될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도 또 한단 말이야. 전산망 이 언제 터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의 그 원자탄이 터지기 1시간 전만 하더라도 평온하잖아. 그런데 탁 터지고 나면 완전히 세상이 완전 바뀌어버리지. 그렇듯이 전 세계에 그런 원자탄이나 수소탄 같은 어떤 그런 충격적인 일이 지금 금년에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어차피 이 지구는 완전히 새롭게 돼야 된다고. 신인님은 이 땅에 내려와 있고. 그게 지금 오늘 박윤수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면은 내일 터진다 하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다 이라거든. 어마무시한 일이 이제 터진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좀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 보통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어. 얼마 전에 그 사람하고 만났어. 만나니까 뭐 허경영에 대해서 뭐 성추행 뭐 이런 이야기 자주 하더라고. 원래 그거 안 좋은 것만 보고 이야기해. 그런데다가 며칠 전에 PD수 좀 나왔지. 또 뭐 또 6월 9일 날 10년간 이제 비선거권 박탈 당했다 이러니까 아이고 이제 허경영 이제 대통령 이제 출마하려면 지금부터 13년 뒤에나 이제 출마하니까 뭐 90살 다 돼서 될 것 같으면은 끝났다 이제 이렇게 할 거 아니냐고. 뭐 만나면 틀림없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거야. 끝나기는 뭘 끝나 임마.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뭐 사형 선고 받았을 때는 자기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냐고.
그런데 황제로부터 사면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 엄청난 일이 전 세계적으로 터질 수가 있어요, 지금. 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말이야,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해서는 그게 관련된 그 우리나라에서 뭐 영험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거의 매일 그 올리는 데가 있다고. 그런 유튜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참 이 아래도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우리나라에 보면 별의별 사람 다 있다고. 용접을 엄청 또 잘하시는 분도 있고 용접. 전부 다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이 세상이 꾸려 나가잖아요. 버스 기사로 버스 운전은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예. 버스 운전만 또 트럭도 아주 막 큰 트럭 이걸 또 운전하는 사람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이야, 저걸 어떻게 운전을 하는지 참 대단하더라고. 저게 지금 우리 앞에 쌍용 아파트 짓고 있는데 위에 저 크레인 있잖아요. 저걸 아무나 하겠느냐고. 여성도 한다 하더라고. 저 위에 올라가 가지고 한다 하더라고. 저런 사람은 전문가지. 저런 사람은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될 건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이 우리나라에 또 법사님들, 보살님들이 많다고. 신점이라 그래요. 신점. 어떤 사람 이름을 딱 대고 뭐 사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딱 보면 저 사람 어떻게 된다는 것을 대충 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거의 다 봐요. 아무리 바빠도 본다고. 그리고 이제 또 시사평론도 거의 뭐 보는 데만큼 본다고. 보면은 이 윤석열, 김건희 여사의 운은 다 된 거야. 운은 다 됐다고. 끝났단 말이야. 끝났어. 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제 지금 오늘 보니까 법사위원장이 정청래인데 법사위원장이 지금 21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저기 최상병 특검을 다시 발의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 이종석 국방부 장관 그리고 임성근 1사단장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 김시환인가 를 비롯해 가지고 대통령실에 관련된 사람 전부 다 부른다고.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 이종섭이 현재 국방부 장관도 불러요. 현재 국방부 장관이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네. 이 사람 문재인 대통령한테 엄청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전부 다 부른다고. 그건 안 부르면은 이제 장관이 뭐 차관 대신으로 보내거나 이렇게 안 되도록 돼 있다더라고. 아주 강한 벌을 막 매긴단 말이야. 안 오면은 이거는 안 되게끔 이렇게 거기 참석 안 하면은 그 벌이 있어요. 그 벌을 매긴다더라고. 시끄러워지겠지. 거기서 국회 앞에서 위정하면 그건 큰 죄입니다. 그거. 바른 말을 해야 된다고. 허경영 총재님은 아까 내가 말한 그게 관련된 판사, 검사, 그쪽에 고발한 사람들은 사형을 당해도 100만 번을 당해도 모지랜다고. 100번이 뭐고 1000만 번을 사형시켜버려도 분이 안 풀린다고. 틀린 말이 뭐가 있어? 이병철 회장이 양아들이니까 양아들이고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비밀 보좌관을 했고 지휘봉을 받았고 이 사람 이렇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말을 못 믿으면 이 세상에
그걸 기소를 해. 거기에다가 뭐 집행유예를 이 후랴들 놈 새끼들. 옆에 있으면 뺨이라도 때리고 막 눈알이 튀어나오도록 관련된 놈들 말이죠. 두드리. 내 누구라고는 이야기는 못하겠지만은, 아이고, 정말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나와가지고 위정한 사람들이 오죽이나 많나. 대선 후보 가운데. 그런 놈들은 가만 놔두고 말이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왜 이렇게 기소를 시켜가지고 뭐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시켜. 천벌이 내려도 안 내리겠느냐고. 이거는 해도 너무하니까. 사람이 하늘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하여튼 국회에서 위정하면 안 되거든. 그게 위정법이라. 이종섭이 하고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 이종섭이고, 임성근이 1사단장,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 을 비롯해가지고 대통령실에 관련된 사람들 전부 다 부른단 말이에요. 부르고, 쌍방울, 김성태,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검사들 전부 다 탄핵 다 올린다라거든. 분명히 올릴만 하지. 그래, 우리나라는 검사 몇십 명, 판사 몇십 명을 사형을 시켜버려야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정말이라고, 이게. 그만큼 출세에 눈이 멀어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완전히 사람을 죽인단 말이야. 그래가 출세 가도를 달린다고. 이게 정상이냐, 이게. 하여튼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다시 이제 다시 법을 만들어서 가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뻔하다고. 그래, 안 되는 거야. 또 그러면 또 재의결을 한다고. 재의결하면 국민의힘에서는 108명이니까 200명이 돼야 되거든. 192명이단 말이야, 야권에서. 그러니까 8명이 모자라서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때 필요한 사람이 하늘에서 베니지를 주었고 송영길을 보낸 거라고. 또 정강훈이가 있다고. 정강훈, 송영길, 베니제가 힘을 합해가지고 진실을 드러낸단 말이야. 장시호의 진실, 양심선언하는 거, 태블릿에 대한 진실, 이것이 터진다고. 한동훈이가 이제 7월 25일인가 그때 이제 지금 국민의힘 대표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윤상현이가 이제 거기에 자기도 놀려고 하는 모양이라. 그리고 윤상현이가 태블릿에 대한 진실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고. 그리고 송영길이가 지금 감옥에서 나왔잖아. 지금 보석으로 나왔는데 가만 있는다고. 한이 맺혀 있다고. 그리고 정강훈 씨도 그렇고, 정강훈 목사도 지금 이번에 부정투표가,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투표가 틀림없으니까 이거는 밝혀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여기서 터진다고. 터지면서 이 국내 정세가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야. 새 대통령을 뽑아야 돼. 그거는 국내 사정이고, 국제 사정은 뭐냐 하면은, 이 우주연합군에서 지금 이제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이런 일루미나티, 그러니까 그림자 정부에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다 작살을 냈다는 말이 있다고 지금. 그래서 비상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범죄상을 전부 다 드러내는 거. 이거를 드러내게 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한다고. 경악을 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원자탄 같은 거는 터져버려가지고 전 세계가 충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1945년 8월 달에 원자탄 터뜨린 것은 일본의 히로시마 나카사키에 사는 주민들만 이렇게 충격을 받은 거지. 일본 열도가 충격을 받은 거지만은 이번에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놀래 자빠지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 것이 금년에 터진단 말이야. 우리나라 국내 사정은 새로운 대통령을 뽑으려고 하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아마 대부분 이번에 재심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신인님께서 내가 어떻게 말씀할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건을 다시 대법원에 재심을 하게 되면은 100명, 1000명 가운데 그래도 양심 가진 그런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리든지, 안 그러면은 사면 복권을 안 해주면 안 될 수 없는 그런 백궁에서의 어떤 그런 작업을 한다든지, 기타 불로유가 이게 정말 썩지 않으니까 이것이 한번 이렇게 세계적인 어떤 그 매체를 통해서 밝혀진다든지 뭐 알 수는 없지. 그러나 결론은 뭐냐? 허경영은 신인이시고 이분은 반드시 필경통일 전세계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맨 처음에 내가 지갑 보여주면서 보았잖아. 2025년은 아시아 통일이란 말이야. 한 달이면은 대한민국을 싹 다 바꾸거든. 거기에 대한 모든 보관은 준비가 다 돼 있다고. 그래서 오늘 김효건이라고 있어요. 내가 뭐 가까이서 이렇게 만나보고 그러지는 못했고 그랬는데, 그분이 어제 기산저수지 제3 하늘군 거기에 1시간 반 정도 자기 녹화해 놓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보좌관은 뭐 좀 아는가 싶어서, 무슨 말 하는가 싶어서 1시간 반 들었어요. 뭐라도 한마디 좀 들어보고 싶어서. 뭐 짜장면 먹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거기에 트럭 하나에 보면은 금 한 돈이 논다 그런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분 김효건님이 1시간 반 하면서 들어볼 만한 것은 한 1분 정도 그 듣기 위해서 내가 다 들었다고. 그러면서 뭐냐, 알지? 이때까지 허경영 총재님께서 자기가 보장한 것이 한 20년 될 거예요. 20년. 이분이 김효건 보좌관이 언제부터 허경영 총재님을 따랐느냐 하면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2008년도 이제 구속 수감돼 가지고 2009년도 출감을 하셨단 말이야. 출감하고 그 뒤부터 따랐다고. 그러니까 원래가 2024년이니까 20년은 안 되고, 20년은 안 되고 15년 정도 따랐겠네요. 15년 정도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이렇게 최측근에서 따르면서 숱한 것을 보았단 말이야. 그런데 안 좋을 때마다 늘 잘 돼 나왔거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좀 이렇게 좀 그렇잖아. 피선거권 박탈되고 뭐 MBC에서 때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안 좋지만은 그 무언가 막연하게 좋아질 겁니다. 잘 되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막판에 또 추리내는 알갱이를 추리내는 그 과정이 아닌가. 쭉쟁이와 알갱이를 추리내는 과정이 아닌가. 그 말씀도 하더라고. 그런데 나는 그래. 나는 내처럼 이렇게, 그분은 아마 김효건님은 내처럼 이렇게 시사 이런 걸 잘 안 보잖아. 내야 많이 보고. 그래서 올 가을에는 대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올 가을에. 안 그러면 내년 봄이나, 빠르면 올 가을이나 내년 봄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뽑아요. 이 윤석열 김건희 여사의 운이 다 된 거란 말이야. 떨어진다 그랬잖아. 저 높은 바위 위에서 줄을 잡고 있는데 그 줄이 탁탁하고 떨어진다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나오게끔 돼 있다고. 그건 딱 정해져 있다고. 새 대통령 뽑아야 돼. 그래서
그 뽑기 전에 뭐 사면 복권을 하든지 재심을 통해서 양심적인 판사가 한 사람 나와서 무죄를 내리든지 뭐 기타 뭐 방법은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켜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재미가 있잖아. 내가 내 의자로부터 이야기하잖아. 정말 드라마는 이 우주가 생기고 난 이래부터 가장 재밌는 것을 본다고. 정말 대통령 되기 일보 직전에 피선거권 박탈 또 당해가지고 말이지. 이것을 겪으면서 또 이렇게 역전을 시켜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거 얼마나 재밌겠느냐고. 그걸 지켜보면 돼요. 나는 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가 나오는 이래로부터 이때까지 모든 내 이야기 또 한 번 더 한다고. 예수가 생기고 난 이후로 이때까지 기독교인, 가톨릭 교인들이 있잖아. 그 중에는 무슨 로마 교황도 있고, 추기경도 있고, 신부도 있고, 목사도 있고, 뭐 집사, 장로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신앙을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요. 나는 이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라. 저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제 말을 좀 어제 아랫가 좀 조금 돌려서 이야기하셨어. 아침으로 매일 이제 강의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작할 때 9년 뒤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탄핵된다 그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 그러니까 9년 뒤에 일어날 일을 알았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2007년도 선거가 있었다고. 2007년도에 그 17대 대선이 있었다고. 그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 그때에 이제 9년 뒤 같으면은 2016년이거든. 2016년도 12월 달에 박근혜가 탄핵됐으니까. 그 앞으로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겠느냐고. 알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돈이 다 하늘궁으로 온단 말이야. 블루웨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걸 모든 걸 아니까 제1 하늘궁, 제2 하늘궁, 제3 하늘궁을 지금 다 건립을 하고 있잖아. 나는 자 하여튼 세계 황제는 이미 돼 있고, 세계 통일은 이미 돼 있고, 아시아 통일도 이미 돼 있고, 그러면 21대 대한민국 대통령도 이미 돼 있다. 이 난간을 극복하고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 얼마나 재밌겠느냐고.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 재밌다고 나는. 자, 또 그만하겠습니다. 허경영